그해 겨울 우리 집 거실을 가득 채운 것은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서걱거리는 얼음 부스러기 같은 냉기였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칼바람보다 더 시린 바람이 안방 문턱을 수시로 넘나들었고 아내와 나, 우리 부부의 마음 사이에는 이미 거대한 빙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꼬박 3개월이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몸을 뉘이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하는 유령처럼 취급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바닥으로 획 돌렸고 밥상에서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속음만이 정막을 깨트릴 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이 무너질 만한 거대한 비극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씻을 수 없는 외도를 저지른 것도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것도 감당 못할 빚을 지고 도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주 조금씩 가랑비에 옷이 젖듯 서운함이 겹겹이 쌓여갔을 뿐입니다. 퇴근길에 무심한 대답 한마디, 기념일을 잊고 지나친 사소한 실수, 고생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꼈던 인색함이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작은 상처들이 골마 터져 서로의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이 아내의 입에서 처음 터져나왔을 때 역설적이게도 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질식의 순간이 끝난다는 생각에 그래 하자. 그게 서로를 위해 100번 낫겠다라며 차갑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집안은 거대한 얼음 창고 같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각자 고립된 채 서서히 죽어가는 식물 같았습니다. 그 서슬 퍼런 공기 속에서 내 가슴을 가장 아프게 후벼판 것은 7살 난 아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부모의 눈치를 살피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워버렸습니다. 거실에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다가도 아빠와 엄마 사이에 흐르는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면 소리 없이 자기 방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웃어야 할 아이의 얼굴에서 생기가 마르고 그 자리에 어른스러운 침묵과 그늘이 자리를 잡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아내에 대한 원망과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끝내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은 파국이라는 이름의 종착역을 향해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미끄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유난히도 바람이 매섭고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퇴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출구 모퉁이 낡은 수레를 끌고 나온 할머니 한 분이 귤을 팔고 계셨습니다. 찬바람에 손이 빨갛게 트다 못해 갈라진 할머니의 모습이 못내 안쓰러워 나는 별 생각 없이 귤 한 봉지를 샀습니다. 총각, 이거 오늘 마지막 떨이야.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서 식구들이랑 오순도순 나눠 먹어. 할머니의 그 투박한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나누어 먹을 식구도 마음도 없다는 생각에 씁쓸한 입맛만 다셨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툭 던져놓고 곧장 욕실로 들어가 씻었습니다.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나는 오직 내일은 어떤 짐부터 싸야 할까 아니면 아내가 먼저 나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이 정적을 어떻게 끝낼까 고민하며 욕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던 아내가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귤을 까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정성스럽게 귤 껍질을 벗겨 알맹이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마치 벽에 대고 독백하듯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귤이 참 맛있네. 그 짧은 한마디가 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거대한 망치로 내 머리를 쾅 하고 내려친 것 같은 것엔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내 머릿속으로 잊고 지냈던 수천 개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애하던 시절 아내는 유난히 귤을 좋아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손가락 끝이 노랗게 물들 정도로 귤을 달고 살던 여자였습니다. 귤 한 상자를 선물하면 세상을 다 가진 아이처럼 좋아하며 가장 먼저 나에게 가장 큰 쪽을 떼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고통과 함께 처절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후 8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아내를 위해 귤 한 봉지를 사다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일 한 봉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장으로서 밖에서 돈을 벌어온다는 비겁한 핑계 뒤에 숨어 아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영화를 보며 웃는지, 깊은 밤 홀로 천장을 보며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동료들에게 그토록 친절하고 예의 바른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했으면서 정작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내 사람의 취향과 마음은 8년 동안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미안함이 거대한 해일처럼 몰려와 숨이 가빠왔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일그러진 눈물 범벅의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소리 없는 오열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귤 한 봉지에 마음이 녹아내릴 만큼 아내는 그토록 작은 관심과 온기를 갈구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조차 주지 못하는 옹졸하고 눈먼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원했던 것은 다이아몬드 반지도 명품 가방도 아니라 오직 남편의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배려였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며칠 후 퇴근길 나는 다시 그 자리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의 떨이 귤이 아니라 번듯한 과일 가게에 들러 가장 크고 빛깔 고운 놈들로만 골라 담았습니다. 가방 안에 귤 봉지를 조심스레 넣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씻고 나오니 아내는 약속이라도 한 듯 식탁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처음으로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이 귤 어디서 샀어요? 역 앞이죠? 정말 달고 맛있네. 몇 달 만에 마주한 아내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새벽 안개를 헤치고 나온 첫 햇살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귤 알맹이를 정성껏 까서 아들의 입에 쏙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사온 거야? 진짜 달다 하며 오랜만에 집안 가득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큼한 귤 향기가 온 집안을 감싸자 거짓말처럼 3개월 동안 얼어붙었던 거실의 냉기가 사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를 깨운 것은 차가운 스마트폰 알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도마 위에서 야채를 써는 경쾌한 칼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껏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마주한 따뜻한 집밥이었습니다. 아내는 내 소매 끝을 슬쩍 잡더니 한 숟갈이라도 뜨고 가요. 빈속에 나가면 속 버려요라며 나를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술을 입에 넣는데 가슴이 뜨거워져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밥그릇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나는 식탁 아래로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고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무심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내 진심 어린 말에 아내도 참았던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밥상머리에 앉아 한참을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길었던 3개월의 지독한 침묵과 8년의 무관심이 귤 향기와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풍경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느 부부처럼 여전히 가끔 싸우고 토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혼이라는 단어가 두렵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나 화려한 보석, 거대한 사회적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퇴근길 무심코 사들고 가는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 한 봉지, 비 오는 날 먼저 건네는 따뜻한 안부 전화, 지친 어깨를 말없이 토닥이는 투박한 손길, 우리 주변에는 행복을 지켜줄 작은 조각들이 수없이 널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욕심과 아집 때문에 눈을 감고 있었을 뿐입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일상 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바닥 안에
귤 향기처럼 스며들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귤이 무엇인지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거창한 미래를 약속하는 대신 오늘 밤 그 사람을 위해 작은 진심 하나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더 테레사는 생전에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큰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친절과 사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이야기를 공유하며 그 마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팔로우는 세상을 밝히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오늘 그 상큼한 귤 향기보다 더 향긋하고 따뜻하게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